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틀의 하락을 끊고 나스닥, 다우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나타냈는데 오늘 미증시를 뜨겁게 달군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월 CPI가 간밤 발표됐습니다. 3.2%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전달의 3.1% 상승보다도 높았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크게 올랐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할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S&P 100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틀간의 짧은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벌써 올해 들어서 17번째니까요.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추세에서 주식시장에 크게 밀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은 접어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CPI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이상을 약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개월 연속입니다. 지난달에도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이번 달에도 예상치를 넘는 수치를 나왔지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3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7번 정도의 금리 인상까지 기대했던 투자자의 심리가 최근에는 3번, 적으면 3번, 많아야 4번 정도로 일단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CPI, 코어 CPI 모두 발표치는 3.2% 전년 동기 대비 3.8%가 나와서 각각의 컨센서스였던 3.1 그리고 3.7%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간 상승률로 보면 4개월째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 월간 상승률을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씀하셨던 대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심리는 패드워치 툴의 어떤 심리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금리 인하는 6월부터 한다는 것 그리고 금년은 3차례에서 4차례 전망이 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런 거 수치하고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3월 10일 어제보다 소폭 조금 올라갔지만 이 정도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결과로 나눠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월가의 평가가 중요할 텐데요.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에릭 로젠그레이는요. 2개월 연속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의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 결정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좀 더 자세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했던 거랑 거의 같은 심리네요. 그래서 뭔가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관망의 심리를 나온다는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바클레이스는요. 연준의 2%의 물가 상승률 목표 접근이 소위 많은 사례 빨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점도표의 변화 여부입니다. 점도표라는 건 아시다시피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발표되는데요. 작년 12월에는 금년의 금리 인하가 3번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3번을 유지할지 혹시 이번에 나왔던 CPI를 보고 나서 혹시 2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업계 지금 월가에서는 3번 정도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적극적인 금리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겠고요.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10년물 금리는요.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반 발표한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15, 16%까지 올라갔고요. 유가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물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값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상대적으로 달러는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발표된 CPI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의 반응과 월가의 해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연준은 2%의 물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기대감이 좀 멀어졌지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3%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에 FOMC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시죠. CNBC입니다. 소외된 주식에 눈을 돌릴 때 요새 에버코어에 대한 소식 많이 들려지는데요. 줄리안 에바뉴엘이 그동안 랠리에서 소외된 주식을 주목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랠리에서 소외된 주식을 찾아라. 이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좀 다른 전략 아닙니까? 예,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주를 좋아한다. 나는 주식시장에 출렁거리더라도 우리가 눈을 딴 데 볼 필요 없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라도 섹터 로테이션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너무 올라간 주식뿐만 아니라 좀 저렴한 거, 상대적으로 싼 주식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는데 작년 10월 26일, 27일이 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주식시장의 상승열에 대비, 지수 대비 좀 더 올라간 것들을 기본적으로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다짜고짜 주가 안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주식이 이 PER이 5년 평균 대비 이하인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기업의 역사적 평균 대비 PER이 낮은 거. 좀 싸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더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 전망이 상향된 것. 그리고 섹터 내에서 섹터 대비 평균의 이익 전망이 상향된 것. 섹터가 5% 이익이 증가하면 이건 최소한 5% 이상. 섹터보다 이익 전망이 성장이 줄어들면 이거는 큰 재미없다. 이런 네 가지만 꼽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주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몬델레이즈 인터내셔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록트앤게벌 P&G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의외로 재미없었던 주식인데요. 스타벅스도 주가는 재미없지만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4-5가지 기준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흥미롭겠고요. 펩시코도 스타벅스와 더불어서 아주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리츠로 많은 분들 갖고 계신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아메리칸 타워도 속해 있겠고요. 의외로 비자는 사상치 효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S&P 500보다는 좀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도 여기 들어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주식인 킨더모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들 주식 여러분 스타디에 보시면 마음에 드는 주식 한두 주식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다른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 전략에 따라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좀 고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에버코어 ISI에서 제시한 지금은 소외된 주식을 볼 때 4가지의 종목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아까 스타벅스를 포함한 4-5개 종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엔 마켓워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최선호 AI 주식이 아니라고? 예,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엔비디아는 뭐니 해도 지금 AI의 대장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또 엔비디아는 이틀의 하락을 끊고 오늘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늘 말씀드린 주식시장에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발표한 사람은 유명한 투자 전략가 마크 홀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시장에 대한 오랜 경험 동안에 어떤 거를 주로 하냐면 시장에서의 주요 뉴스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다양한 미국에서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을 팔로우업을 계속합니다. 그 와중에서요. 최근 1년 동안에 성과가 더 좋았던 지수 대비 성과가 좋았던 리스트들만 쫙 모아놓고 그들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추천한 주식의 리스트, 추천한 주식들의 횟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최고 인기 AI 주식이 더 이상 엔비디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소위 추천 횟수를 따지는 것이 되겠는데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의외로 지금 1위는 AI 관련해서 앞선 코너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애플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소위 강력 매수견의 추천주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애플도 AI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금년 6월 정도 발표될 텐데 기대감이 크다는 거, 상대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쉬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고 추천주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바로 메타
플랫폼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공동 2위가 되겠고 4위 그룹에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오라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레티스 세미컨덕터, 아미텍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익숙하지 않은 것만 두 개만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미텍이라는 곳은 이걸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에너지나 항공우주, 전력 등 이런 소위 첨단 산업에서의 장비를 설계하는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레티스 세미컨덕터입니다.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의 제조회사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뭐 유명한 회사들이거든요. 실력 있는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도 AI 관련된 탑픽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AI 관련 주식이 아닌 것들 중에서 AI 관련 것들 아닌 중인 것 중에서도 인기 있는 주식들을 보시면 올스테이트라든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CVS헬스, 컴캐스트, 타이슨 푸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보험회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스테이트도 대표적인 보험회사, 그리고 제약회사 중에서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킷 같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가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그 전략들을, 시각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그 외에 애플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좀 주목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크 월버트의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땡땡땡땡에 대한 강세, 콜, 오늘 야후 파이낸스인데요. 넷플릭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2%가량 올랐는데요. 넷플릭스가 여기서부터 20% 더 상승한다. 그 근거가 충분히 있을 텐데요. 네, 오펜하이머 증권에서 제시한 그 시각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 오늘 뭐 $600 조금 넘은 수준인데요. $7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는 아마 기본적으로 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되는데요. 수많은 소위 스트리밍 업체가 있지만 넷플릭스는 그냥 기본을 항상 깔고 가고 그 외에 어떤 기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훌루를 한 걸 할 수도 있겠고요. 디즈니 선택할 수도 있고 등등의 선택이 넷플릭스 내분이 기본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의 수익, 광고를 보고 일단 그 구독을 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회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요. 이들 넷플릭스가 글로벌 콘텐츠 공급 능력이라든가요. 경쟁사 대비 콘텐츠를 갖고 탁월한 수익한 능력 등에서 여타 업체 대비 상당한 경쟁력 그리고 주도권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 발표 이후에요. 목표 주가를 최소 15곳이나 올려놨고요. 투자 의견도 3곳이나 올렸다는 것도 긍정적인 시각을 여러분들 갖고 가도 좋아지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월가 투자 의견 상향되는 부분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